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을 간 넘긴 아동 출판사 직원입니다. 하루 종일 토끼랑 다람쥐가 싸우지 않고 친구가 되는 법, 비 오는 날 너구리 새끼들이 미끄러지는 걸 구경하는 두꺼비 같은 걸 고민하며 삽니다. 원래는 해외소설 번역 출판 쪽에서 일했어요. 그땐 멋있었죠? 서재 커피 한 잔, 북유럽 시내 작가의 실존주의적 사유, 이런 거 써놓고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감수성 좋잖아. 아동 도서 해보는 거 어때? 처음엔 웃었습니다. 제가요? 애들 책이요? 전 그런 감성 아닌데요? 근데 이게 웬걸요? 첫 프로젝트로 만든 그림책이 꽤 잘 팔렸고, 아이들이 제 책을 들고 웃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아, 나 이 길이구나.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부터 홍보, 마케팅, 저자 섭외, 유통, 교정, 교열까지 다 혼자 합니다. 정말 재밌고 출근하는 게 행복할 정도입니다. 그럼 통장 사정은 어떠하냐? 책이 잘 팔리면 인센티브라는 것이 짜잔 하고 들어오고 안 팔리면 이번 달은 밥보다 김치로 버티자 수준이에요. 그냥 확 스쳐갔다가 빠져나가는 수준이죠.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 아이들 양육하느라 힘 빠진 부모님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런 제가요, 오늘은 아주 아동 도서보다 훨씬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결혼하면 1년간 내 월급을 시댁에 바치라던 남친과의 파혼 스토리. 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아동 출판사에서 착한 마음을 기르던 제가 인생 최대 비상식 인간을 만났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언젠가 제가 직접 웹툰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요. 시댁에 월급 바치는 가풍이라길래 내 가풍도 보여줬다. 오늘은 그 맛보기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첫인상은 뭐랄까, 그냥 무난의 끝판왕? 연애 초반엔 딱히 문제 없었어요. 주말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가끔은 저희 출판사 신간 홍보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 참 성실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성실함이 엄마한테 보고하는 성실함이었다는 걸. 1년쯤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제 시작 후 처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제가 기차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낭만 있잖아. 도시지가 기차 타고 시골 가는 이야기처럼. 그랬더니 남친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건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너 그 동물 얘기 좀 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차 없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 책임감 없어 보인다고 했어. 어? 지금 뭐라고 했어? 무슨 책임? 아니, 내가 엄마한테 너랑 여행 간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꼭 차를 가지고 가래. 여자들은 차 없는 남자 우습게 본다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에 왜 갑자기 엄마가 등장하지? 하지만 전 사랑에 눈이 먼 상태였거든요.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결국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디 멀리 갈 일이 없으니까 남친 차를 그때 처음 본 거였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차를 아끼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예요. 여행 내내 남친은 차에 혼을 바쳤습니다.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잠깐만, 먼지 좀 닦고 가자.
주유할 때도 이제 배 좀 차지? 쌩쌩 달려보자. 심지어 제 발을 힐끗 보더니 정색했어요. 발 털고 타. 물에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잖아.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엄마 차요? 우리 엄마 차야. 그런데 너 알아? 나중에 엄마가 블랙박스 돌려서 엄마가 다 볼 거야. 뭐? 블랙박스를 돌려본다고? 어, 엄마가 우리 여행 끝나면 영상 돌려본다고 했어. 너랑 나랑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 말하는 것도 다 녹음되는 거잖아. 아, 맞다. 너 아까 잠깐 잤잖아. 그때 코 골았어. 소리 다 들어갔을걸?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말해주는 거야. 너 치부 들키면 안 되니까. 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도 그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엄마랑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그리고 엄마가 아들 일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저렇게 좋게 좋게 넘어갔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 언니들이었어요. 저는 언니만 둘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막내인 제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여행까지 다녀왔다 하니 다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차 이야기부터 블랙박스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 둘이 놀라면서 얼른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마보이 기질 있고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지독한 시어머니 될 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라고 해서 시집살 시키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 받아줄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 여행지에서 남친이 프로포즈 비슷한 걸 나한테 했다. 나는 그걸 진작에 생각해 볼 예정이다 했더니 언니 둘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순진해서 어떻게 하냐고. 당해봐야 아는데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맨날 동물 가지고 상상의 나래 펼치며 이야기 만들더니 이제 현실 구분 못하고 여전히 제가 다루는 책처럼 세상이 아름답게만 돌아가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죠. 그땐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저걸 이해하는 데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근사한 곳에 가서 다시 밥을 사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달라고 하면서 목걸이도 하나 건넸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프로포즈 할 땐 이 정도만 해주고 나중에 결혼하면 좋은 걸로 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 엄마랑 자기는 너무 친한 사람이고 자기 엄마가 자기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많아 그런다며 제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엄마 말 들어서 한 번도 손해본 적 없다고 자기 엄마 말은 다 맞다고 그런 소리까지 했고요. 아, 단단히 마마 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 다시 건네주면서 아직 우리 사이에선 결혼 이야기를 잃은 것 같다. 조금 더 만나보고 난 뒤, 그 뒤에도, 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받은 목걸이를 다시 건네줬으니까요. 그 목걸이를 건네봤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식사만 하는 겁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암튼 그렇게 식사를 마쳤는데 남친이 잘 가 라고 하면서 저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도 잘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단단히 삐진 거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가 받은 목걸이 다시 건네줬으니 프로포즈를 거절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으며 잘 가라고 하는데 그때 아, 이 남자와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아쉽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집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고 남친은 남친 집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별할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사무실로 꽃이 온 겁니다. 보자마자 당시 저희 사무실에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니, 나는 어제 남친과 헤어졌는데, 그런데 제게 온 게 맞았어요. 카드가 있어서 열어보니, 김말숙? 이게 뭐지? 남친이 아니라 바로 남친의 어머니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성함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정도 더 거니까 그제서야 받더라고요. 이미 자기 엄마가 제게 꽃을 보낸 걸 안 남친은 약간 센 척을 하면서 이제 목걸이 받아줄 거냐고,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꽃에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남친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어른이잖아요. 저랑 자기는 같은 수준이지만 어른이 나섰으니까 제가 미안해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애들 일에 어른한테 걱정을 끼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고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뭐가 몰아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상황이 말이 너무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말을 막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느낌? 결국 저는 남친의 엄마에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있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 보이는 거예요. 참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꽃을 받은 그날 저녁에 남친과 남친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저는 사과를 했고, 아주 감사하게도 남친의 엄마는 제 사과를 받아줬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황송하옵게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겠다라는 말까지 듣게 되죠. 저는 순간 제가 중전마마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주 권위적인 태도로 너를 받아줄 테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며 제게 훈계를 하는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말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에 저는 놓쳐버린 정신을 잡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우리 아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요. 그럼 나도 미정 씨 눈에 눈물 안 나게끔 할 테니까. 아,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남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결혼하고 나면 자기 나한테 약속해 줘야 할 거 하나 있어. 엄마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약속?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1년간 우리 엄마한테 자기 월급 줘야 해. 그게 우리 집 가풍이거든? 뭐라고? 내 월급을? 자기 월급. 나도 그랬었고, 우리 형도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 형수도 그랬었어. 맞죠? 엄마, 형수도 1년 동안 엄마한테 월급 맡기지 않았어요? 네 형수? 네 형수는 2년 동안 했지. 내가 그래서 그 돈 불려줬고. 자기야, 들었지? 우리 엄마한테 자기 월급 주면 우리 엄마가 다 불려줄 거야. 형수가 2년이나 있구나. 와, 자기는 한 3년 할래? 우리 엄마가 제대로 불려줄 거야. 뭐라고?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다니? 그게 우리 집 가풍이라니까. 우리 형수도 그리 했다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집 사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참, 멘트가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초특과 박인셀 같았어요. 너무 저렴했습니다. 가풍? 자기네 가풍이 뭔데? 그리고 저런 게 무슨 가풍이지? 저건 그냥 갈취 아닌가요? 자기 엄마가 뭔데? 뭐, 은행장이야? 아니, 밴드 매니저야? 그냥 말숙이 아줌마인데, 왜 저 아줌마한테 월급을 맡기라는 거지?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는데, 그냥 남친 얼굴이 너무 쌩글쌩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쌩글쌩글한 얼굴에 냅다 침을 뱉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아, 그래? 그게 가풍이구나. 어머니가 돈 불리는 힘이 있으신가 보네. 그럼 따라야지. 가풍이란 건 따르라고 있는 거니까. 뭐야, 우리 자기 너무 말이 잘 통하네. 그럼 자기야, 가풍은 따라야 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자기야, 가풍은 우리 집도 있는데? 어? 뭐라고? 자기네 집도 가풍이 있다고? 그게 뭔데? 당연히 있지. 가풍은 집집마다 고유의 풍습이잖아? 기꺼이 따를게. 자기가 이야기한 자기 집안의 가풍. 그럼 자기도 당연히 따라줄 거지? 우리 집의 가풍? 어, 그게 뭔데? 얘기해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 우리는 들어오는 사위들이 항상 아빠한테 차를 선물했거든. 인사 오기 전에 뽑아드렸는데, 포땡땡으로. 우리 큰형부도 둘째 형부도 다 그렇게 포땡땡으로 아빠 차 바꿔줬었거든. 큰형부의 포땡땡에서 작은 형부 포땡땡으로 넘어가는데 5년 걸렸거든. 지금 자기한테 넘어오면 4년 차니까 딱이네. 들어줄 거지? 우리 아빠한테 포땡땡. 포땡땡? 아니, 그 차를 사드렸다고? 사위들이?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사실 난 그렇게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내 월급을 바치는 게 자기네 가풍이라고 먼저 말을 해줬으니까, 나도 편하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혹시 자기야, 그리고 어머니, 제 월급이 많을 것 같아서 월급을 맡기란 건 아니죠? 저 200 조금 버는데, 인센 받으면 더 받지만, 요즘 상황이 별로잖아요. 좀 부끄럽네요. 월급 맡기는 게 많이 많이 불려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럼 자기야, 우리 내일 포땡땡 매장 가는 건가? 어? 아니, 자기야, 그건 좀. 그건 좀? 왜? 아니야? 난 월급 줘야 하고 자긴 포땡땡 안 되겠어? 아니, 미정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 우리 아들 벌이가 있는데 무슨 포땡땡을 하고 있어요? 미정이 너 너무 도도농심부 아니니? 그게 가풍이라고? 어디 써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는 우리 형부들이죠. 저한테 월급 내놓으라고 그게 가풍이라고. 첫째 며느리 예시 든 것처럼 전 아까 증거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왜 저희 집엔 증거를 찾으세요? 유정아, 그건 좀 억지지. 아니, 포땡땡이라니, 그 차가 얼만데. 그래? 그럼 넌 억지 아니고? 네 엄마가 뭐 은행장이야?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야? 그냥 아줌마 아니야? 말숙이 아줌마? 뭐? 유정아, 왜 그래? 왜 그러냐니? 왜 내 돈을 집안이라는 아줌마한테 맡기라고 하냐고. 이게 더 어이없지 않아?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줌마,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돈으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네. 다신 연락하지 마.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미정아, 미정아. 그만 불러.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니까. 확 2년을 했다고? 으, 2년? 이별했어요. 그런데 저 남자 정신 못 차리고 한동안 저를 회유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저런 놈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통장 잠깐 스쳐가는 내 돈을 세비려고 하는 그의 엄마가 존재하는 곳인데 제가 미쳤습니까? 암튼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 나중에 꼭 웹툰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도 다들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포땡땡은 사실입니다. 가풍은 아니지만 형부들이 좀 빵빵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